안녕하세요. 저는 광주환경공단 경영지원부 시민소통팀의 유호철 대리입니다. 오늘은 환경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광주환경공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주환경공단의 일반 현황과 소개 영상을 통해 광주환경공단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이란 무엇인지와 그리고 광주에는 어떤 환경기초시설들이 있는지, 그리고 광주환경공단과 그 환경기초시설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환경기초시설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경기초시설이란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하수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생활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최종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환경 기초시설은 우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님비 시설로 여겨지는 이유는 주변의 악취라던가 소음 그리고 분진의 발생이 있다라는 문제하고, 그리고 땅값이 하락된다든가 하는 재산상의 문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이유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경 기초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에요. 이런 시설들이 혐오시설로 여겨져서 건설이 결정되는 순간 그 어떤 지역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각종 환경 오염을 예방을 하고 환경을 보존에 기여를 한다던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던가 하는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반대 이유에 의해서 좀 사람들이 설치를 내 주변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반대 때문에 환경 기초시설을 만들 때 모든 설비들을 지하에 설치를 하고 지상은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거나, 또는 시설이 들어선 주변 지역에 다양한 문화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환경공단은 어떤 곳일까요? 공단을 설명하는 홍보 영상이 하나 있으니 그걸 같이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와 함께하는 출근길. 건강한 자연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행복한 미소로 시작하는 하루. 녹색 도시 광주를 지키기 위해 아침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광주의 환경을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기 광주환경공단에 있습니다. 하천이 살아 숨쉬는 빛고울 광주. 여기 광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광주환경공단 하수처리장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사용한 생활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물로 되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73만여 톤의 생활하수가 광주 시내에서 유입되면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이 제일 먼저 이루어집니다. 물리적 처리가 끝난 하수는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화학적 처리를 거쳐 깨끗한 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는 처리 과정을 통해 가스로 재활용되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등 일일 60만 톤의 하수를 맑은 물로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황룡강과 영산강 합류 지점에 위치한 제2하수처리장에서는 광주 풍안지구와 하남지구, 평동공단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 일일 12만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효천 1, 2지구와 주변 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효천하수처리장에서는 전 시설을 지하화하여 최첨단 공법을 활용한 친환경 하수처리 작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에서 발생한 분뇨와 오수는 광주 위생처리장에서 1차 처리되어 제1하수처리장으로 유입, 깨끗한 물로 정화되고 있습니다. 각 처리시설에서 정화된 물은 모두 영산강으로 방류, 자연이 다시 살아 숨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을 다시 맑은 물로 만드는 사람들. 이들의 손끝에서 자연으로 돌려보낼 깨끗하고 맑은 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있어 소중한 거잖아요. 그 소중한 것을 깨끗하게 되돌리는 일을 하고 있어서 참 뿌듯합니다. 자연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광주환경공단은 광주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낡고 쓸모없어져 버려진 것들, 우리는 쓰레기라 부릅니다. 하지만 광역위생 매립장에서 쓰레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광주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이곳 광역위생 매립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최첨단 공법으로 조성된 우리 매립장은 축구장 40개 크기의 대규모 환경 기초시설인데요. 앞으로 30년은 거뜬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광역위생 매립장에서는 쓰레기를 매립한 후 양질의 토사로 덮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으며 매일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환경 친화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또 다른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이 끝난 매립장 상부를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 공모 방식을 통해 입지가 선정된 광역위생 매립장. 누구보다 광주 시민의 편의와 안정된 쓰레기 처리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곳. 쓰레기도 광주 환경공단을 거치면 훌륭한 자원이 됩니다. 광주 시민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을 제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연간 수십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곳. 광주광역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이곳에 음식물 쓰레기를 또 다른 가치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제실의 동료와 무전기로 끊임없이 상황을 주고받다가 문제가 생겼을 땐 즉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면 24시간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건조 과정을 거치면 하루 평균 40톤의 사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 중 발생되는 폐수는 바이오 가스로, 폐수 내 유분은 정제하여 바이오 디젤이라는 친환경 연료로 사용됩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송대 사업소에 위치한 제1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이를 15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제2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이를 300톤의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140도의 건조 설비들이 작동되고 있는 지하 작업실의 온도는 무려 40도씨. 음식물 자원화 시설 직원들의 숨은 노력이 우리의 자연을 그리고 자원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자연을 치유하고 새로운 자원을 만드는 것이 내 가족 그리고 광주 시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환경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광주의 시민이며 동시에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광주의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에게 깨끗한 자연과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는 광주 환경공단. 광주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근무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광주 환경공단. 특히 광주 환경공단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의 상징인 광주천 전체 구간을 자연형 생태 하천으로 탈바꿈시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또한 캠핑장을 운영, 가족 소풍 장소로 광주 시민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영산강과 광주천에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자연과 환경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깨끗한 광주를 위한 환경 정화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환경공단은 언제나 시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하겠습니다. 천년을 거슬러 찬란한 빛을 간직해온 광주. 오늘보다 더 깨끗한 내일, 우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광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겠습니다. 사람에서 자연으로, 그리고 다시 사람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할 미래를 위해 푸른 숲, 맑은 물이 흐르는 녹색 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 환경공단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광주환경공단은 광주 시민들이 사용한 물과 배출한 쓰레기를 최종 처리하는 환경 기초시설을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산하의 환경 전문 지방 공기업입니다. 광주광역시에는 3개의 공공하수처리장과 2개의 공공음식물 자원화 시설, 그리고 광역위생 매립장이 있으며 부가적으로 위생처리장이라고 해서 분뇨처리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광주환경공단은 광주 시민의 깨끗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1년 365일 24시간 완벽한 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2002년 10월 30일에 설립이 되었는데 설립된 당시에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어요. 때문에 지방공기업법과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에 의해 설립이 되었고요. 광주광역시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환경기초시설과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광주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경영 전략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광주환경공단의 목적은 시민이 행복한 환경 도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션은 깨끗한 환경으로 시민 행복 증진, 비전은 깨끗한 광주를 실현하는 최고의 공기업, 그리고 또한 목표는 두 가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 그리고 깨끗한 청정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여러 가지 세부 과제를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이사장님, 상임이사 아래에 1실 1부 5소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85명에 현재원 2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 이름을 보면 하수처리팀은 하수처리팀과 송대 자원화팀 이런 식으로 그 팀의 업무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환경 기초시설을 운영하는 팀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광주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 기초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은 2002년 10월 31일 설립 등기하고 업무를 개시했는데요. 설립 당시에는 1하수 처리장과 2하수 처리장, 그리고 위생 처리장, 지금의 분뇨 처리장이고요. 지금은 매립이 끝난 운정동 매립장, 이렇게 4개의 시설로 이루어져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후에 2003년 상무소각장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였고, 그 후로 광역위생매립장, 1음식물 자원화시설, 광주천 영산강시설, 그리고 2음식물 자원화시설, 효천 하수처리장, 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그리고 올해 클린로드와 콜링포그를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무소각장은 2016년 12월에 폐쇄되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는 공공하수처리장이 이렇게 총 3개가 있는데요. 광주항공공단은 1하수처리장, 2하수처리장 이렇게 효천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하루에 73만 6천 톤의 하수가 발생되고 이 하수는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무지구에 위치한 1하수 처리장의 경우 1일 6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면서 광주 시민이 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대부분의 하수를 처리하여 영산강으로 방류하고 있고요. 2하수 처리장은 광산구 일대에서 발생한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천하수 처리장은 2013년도에 효천지구 조성과 함께 만들어진 시설로 모든 시설을 지하에 건설하여 상부에는 주민 편의시설인 체육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효천하수 처리장은 막분리 공법을 적용하여 고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의 부속 설비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이 있는데요. 하수 슬러지란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로 하루에 이 공공하수 처리장 3개에서 1일 300톤 이상의 슬러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러지는 슬러지 처리 시설로 와서 건조를 거친 후에 발전소의 보조 연료나 시멘트의 보조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상무지구에 위치한 1하수 처리장 사진입니다. 그 왼쪽 윗부분은 상무지구고요. 자, 사진에서 보시면 그 아래쪽과 위쪽의 구조물이 좀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위쪽 구조물은 97년도에 준공된 2단계 시설로서 직사각형 침전지, 장방형 침전지 방식으로 건설이 되었고, 아래쪽은 91년도에 준공된 시설로서 원형 침전지의 방식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 두 시설은 모양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이 90년도에 준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고도 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개량 공사를 하였고, 그 이후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총인 처리 시설을 지어가지고 최종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인 매립장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광역 위생 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은 민간 업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 위생 매립장은 전국 최초 주민 공모 방식으로 건설된 매립장으로 총 매립 용량은 948만 톤으로 설계되었으며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하는 1일 871톤의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이란 소각이나 매립되던 생활 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을 고형연료, 즉 SRF로 만들어가지고 자원으로 재생산하는 시설로서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2016년부터 건설하여 17년도 최초 가동을 했고 하고 위탁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했다가 최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운영이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당초 매립장이 설계될 당시에는 소각장이나 이런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과 동시에 사용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2068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최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 가동 중지와 2016년도에 소각장이 폐쇄 등으로 예상 사용 연한이 약 30년 정도 줄어들어서 2038년 7월 정도에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와 그리고 5개 구청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는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10% 정도의 매립량을 줄이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립장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리의 터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오염 속에서 초록의 생명이 자라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첨단 공법 위생 처리로 숨쉬는 땅을 만드는 광주광역 위생 매립장. 완벽한 매립부터 CDM 사업까지. 광주환경공단 산하 광주광역 위생 매립장은 운정동 매립장이 그 한계에 이르면서 전국 최초로 주민 공모 방식을 통하여 현 입지가 선정되었습니다. 2001년 19만 5천 평 부지에 단계별로 매립지를 조성하여 하루 700여 톤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약 50년 동안 광주광역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2-2단계 및 3단계 매립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진화된 위생 매립 시스템과 철저한 환경 관리로 지속 가능한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 위생 매립장은 다음과 같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 지역에서 하루 200여 대 폐기물 운반 차량이 도착하면 계량대에서 중량을 측정한 후 주민 감시 요원이 불법 폐기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폐기물이 투입됩니다. 투입된 폐기물은 비산 및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불도저와 굴삭기를 이용하여 정지, 다짐 등의 이를 복도 작업을 거쳐 매립됩니다. 폐기물 운반 차량에 의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차량은 세륜 후 출차하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복합 악취는 공중 탈취 분사기를 가동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광역 위생 매립장은 매립지 바닥 및 사면에 고화토, 벤토나이트 매트, 고밀도 폴리에틸렌 시트에 3중 차수 시설을 설치하여 침출수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립지 주변 사면에서 발생하는 우수 등을 2만 4천 톤의 방제 조정조로 유입시켜 홍수 발생 시 재난을 최소화하고 안정화된 저수물을 주변 도로 청소수 등으로 이용하여 하류 하천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2만 1,000톤 용량의
유량 조정조로 이송 저장되어 수질 균등화 및 유량 조정 후 생물 반응조에서 고도 처리 공법인 MLE 공법으로 탈질, 질산화 과정을 거쳐 1차 처리되게 됩니다. 위의 과정을 거친 1차 처리수는 전량 광주 제2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며 잉여 슬러지는 원심 탈수기로 탈수 후 매립 처분하여 연중 안전하게 침출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매립지 악취 발생의 주범이자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표적 온실가스입니다. 이러한 메탄가스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매립가스 발전 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2010년부터 운영하였으며 4인 기준 1,5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인 약 5,100메가와트아워를 매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립가스 발전 사업으로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CDM 사업으로 등록하였으며 연간 약 3만 톤 정도의 탄소 배출권을 발급받아 자체 활용하거나 외부 기관에 판매하여 광주광역시 재정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유휴 부지에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자체 활용함으로써 청정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쓰레기는 무언가를 사용하여 얻는 희생의 대상입니다. 버리기만 했던 쓰레기가 모이면 자원이 되는 것처럼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공사가 종료된 운정동 위생매립장을 자연성을 회복시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3.2km의 누리길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 및 보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및 재사용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보다는 나부터라는 생각이 쓰레기 감량화 정착에 필요한 시민의식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새로운 에너지로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 푸른 생명의 숨쉬는 또 하나의 친환경 생태공원 광주광역 위생매립장. 자연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는데요. 그 사진 속의 모습은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현장으로 지금 일일 복토가 마무리된 사진입니다. 1단계는 매립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은 매립을 하고 있지 않고요. 사진 속에 보시면 2단계 시설인데 광역위생매립장에서는 하루 쓰레기가 반입이 종료가 되면 당일 복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도는 1일 복도, 중간 복도, 최종 복도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실시하고 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나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물 처리 시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하루에 약 500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데요. 이 중 450톤은 공공처리 시설로, 그리고 나머지 50여 톤은 민간업체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은 1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2음식물 자원화 시설 해서 총 450톤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음식물에서는 하루에 약 129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그리고 2음식물에서는 하루에 298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면서 나오는 바이오가스에서는 그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가지고 건조 보일러의 연료를 사용을 하고, 앞서 보신 슬러지 자원화 시설의 건조하는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건조를 하여서 단미사료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 단미사료는 그 닭이나 오리가 먹는 사료에 섞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유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 유분은 민간 업체에서 회수를 해 간 후에 저희에게 부가적으로 수입을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로 운영 경비가 절감되는 게 약 3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관련된 영상이 또 하나 있어서 이것도 보고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먹을 땐 즐거운 음식물, 버릴 땐 가장 고약한 폐기물이 됩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 이 속에서 희망을 싹 틔우는 광주 제1음식물 자원화 시설. 처치곤란 음식물 쓰레기가 소중한 자원으로 변신하는 마법 같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행복한 변신. 광주 제1음식물 자원화 시설. 소문난 맛의 고장 광주는 안타깝게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전국 1위 도시이기도 합니다. 광주에서 연간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9만 6천 톤, 처리 비용만 320억 원에 달합니다. 폐수와 악취를 유발하는 생활 속의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광주환경공단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 새로운 해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광주 제1음식물 자원화 시설. 광주시 전 지역 음식물을 수거 운반하는 초록색 트럭들이 하루에 30에서 40대 차량 반입으로 총 15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이곳으로 옵니다.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개근대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자동 정보 입력, 계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탈리에 갈색 폐수를 따로 뺀 뒤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 호퍼에 덤핑 저장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모든 공정은 운영통제실에서 데이터 입력 확인하며 통제합니다. 모아진 음식물 쓰레기는 이물질 선별 파쇄기로 옮겨집니다. 비닐류나 뼈, 금속류와 같은 단단한 물질을 분리하고 남은 것을 파쇄해 작은 알갱이로 만들죠. 이 알갱이를 압착기로 보내 물을 빼낸 다음 건조시키는데요. 이때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 제1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축열식 연소 산화 장치를 사용, 악취 공기를 소각 처리합니다. 800도씨 고온으로 소각해 악취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건조된 음식물 쓰레기는 다시 105도씨 이상에서 2시간 이상 각종 유해 물질을 가열 멸균 처리해 음식물류 단미 사료로 재탄생됩니다. 사료 이물질 선별기에서 시안류나 섬유질 같은 것을 걸러내고 다시 자력 선별기에서 철이나 금속 물질을 제거하면 질 좋은 양계 배합 사료의 원료가 됩니다. 또한 유분은 폐수에 혼합된 기름층을 삼상 분리, 유분을 고속 원심 분리기로 축출하고 저장, 판매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자원화로 판매하여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온 폐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이 폐수는 바다로 흘려보냈는데요. 광주 제1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온 현기성 처리 방식으로 음식물 폐수를 산 발효시켜서 폐수 농도를 낮추고 고온 소화 과정에서 양질의 바이오 메탄가스를 생산하는데 이때 에너지는 건조 사료와 연료로 사용하고 폐수 처리 시 발생되는 악취는 3단 야객 세정탑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염도를 낮춘 폐수는 하수 처리장을 거친 후 맑은 물로 변신해 하천에 흘려보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혁신을 이룬 광주 제1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획기적인 성과는 전국 최고의 성공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자원으로 재활용되려면 무엇보다
철저한 분리수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육류나 어패류의 껍데기나 뼈, 각종 과일과 채소의 씨나 껍데기 뿌리, 계란 껍데기와 비닐봉투 등은 음식 쓰레기로 버리지 마세요. 분리수거와 함께 광주 시민들의 동참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낭비 없는 음식 문화는 기본. 냉장고 속 자투리 식재료를 잘 활용하고 남지 않을 만큼 주문하고 남은 음식은 챙겨가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전국 최고의 음식물 자원화 시스템을 성공시킨 광주 제1음식물 자원화 시설. 환경은 더 깨끗하게, 도시는 더 쾌적하게 지켜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한 광주를 가꿔가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1음식물의 모습이고요. 보시면 음식물이 아닌 것과 음식물인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배출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광주광역시에서는 음식물 발생량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있는 것을 좀 안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2016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음식물을 버리실 때 음식물인 것과 아닌 것을 분리해서 버려주시고, 가장 손쉽게 음식물을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물기를 쫙 짜서 버려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광주환경공단에서는 광주천과 영산강 주변 시설 그리고 기타 공공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광주천 17km 구간과 영산강 36.55km 구간에 있는 운동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승천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공원에 있는 캠핑장은 연간 3만 명 이상이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시고, 그에 따른 수익이 한 8천만 원 이상 수익이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진은 광주천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승천공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쿨링로드와 쿨링포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쿨링로드 같은 경우에는 도심 열섬 완화와 그리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2000년도에 인수한 시설로서 금남로 일대와 광주공항 가는 길에 약 3.5km 구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쿨링포구 같은 경우에는 금남로의 500m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치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그 취업이나 광주환경공단에서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공단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공단 홈페이지, 인스타, 카카오 채널,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경로가 있으니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